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청와대는 좋은 신호. 그런데 반면에 야당 대표는 아련이다. 이렇게 평가가 다른데 이 다른 평가를 좀 평가해 주십사 하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셨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서 평가는 예. 중국 외교가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시진핑 주석과 정상이 만났을 때 그 회담의 성과가 있었냐 없었냐를 보려면 예. 회담 이후에 예. 다음 날 아침에 중국 매체에서 시진핑 주석의 미소가 띈 얼굴이 실리면 그 정상회담은 아주 성공적이라 그러는데 예. 아마 오늘 아침 중국 매체들이 시진핑 주석의 옅은 미소가 담긴 얼굴들을 다 실은 걸로 보면 실렸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도 한반도 전쟁 불용 등 4대 원칙을 확고히 한 것을 비롯해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성과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을 영접하러 와야 될 그 소위 말해서 노영민 주중 대사를 오히려 난징 대학살 그 기념 행사장에 보내고 또 시진핑 주석은 모두가 아는 이유 이런 정도로 사드하고 삼불 원칙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발언하면서 상당히 예의를 서로 갖추면서 한중 관계가 과거에서 파탄난 데서 정상으로 복원되는 것을 확인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네. 홍준표 대표의 저 얘기는 일본까지 가서 우리나라 대통령의 외교 행위를 비판하는 것들이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되겠는가. 아무리 할 얘기가 있더라도 저는 그것은 집안 싸움은 집 안에서 해야지 해외까지 나가서 외국 주재 특파원 기자들하고 외국 정상 앞에서 자국의 대통령을 욕하는 것은 야당 대표 아무리 경쟁자이지만 좀 너무 좀 지나친 게 아니었나. 그 점에 오게 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중 외교 홀대론만 부각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뭐 중국은 사회주의적으로는 강대국일지 모르나 언론이나 인권이나 민주주의 면에서는 여전히 후진국이 아닌가 이번에 좀 드러났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한국은 언론, 인권, 민주주의 특히 촛불 집회를 통해서 예. 권력자가 국민의 뜻과 반한 행동을 할 때는 끌어내릴 수도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만큼 저는 뭐 중국에서 보여주던 그 문제에 대해서 예. 기자 폭행 사건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예. 그 기자 폭행 사건이 곧 중국의 굴욕 외교를 상징한다라고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 또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3세판 만에 구속된 우병우 전 수석. 이번에는 뭐가 달라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을까요? 자, 서영호 소장께서는요? 그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받아들인 이유는 예. 그 소위 말해서 국정원의 지시에서 공직자하고 민간인을 가리지 않고 예. 불법 사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석수 특별감찰관, 예. 박민권 문체부 1차관,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예.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등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사람들을 불법 사찰했다는 건데 예. 오히려 그것보다는 국민들에게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게이트에 국정농단을 예. 묵인하고 방조한 실제로 그것을 지켜야 될 민정수석으로서의 괘씸죄가 전 국민들에게 낙인 찍혀있기 때문에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결자해지 차원에서 마지막 국정농단의 최후 구속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속을 면치 못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병우 전 민정수석 검찰 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따라서 김진선 전 위원장의 감찰을 국정원 보고 하라고 했다. 이런 얘기는 왜 한 걸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자, 서영호 소장님, 네, 말풀 좀 해주세요. 김진선 평창 조직위원장이 미운털 바뀐 건 최순실 씨가 요구하는 예. 평창 동계올림픽 이권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눈밖에 났다라는 게 뭐 거의 기사화됐던 정설인 것 같고요. 아마 김진선 동향 파악을 대통령의 지시로 떠넘긴 거는 예. 자신의 불법 사찰 혐의를 예. 벗어나기 위해서 대통령의 지시였다라고 하는 것 같고요. 예. 근데 문제는 국정원에 의뢰했다고 하는데 추명호 전 국장은 대통령의 지시라든가 청와대 지시가 아니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지시했다고 명확히 진술을 했습니다. 예. 지난번 검찰에서. 예.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빠져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구속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미소 짓던 최순실이 갑자기 대기실로 가더니 비명을 질렀어요. 그리고는 검사들 이름을 막 얘기하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두 가지 답변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자, 서영호 소장님. 네. 최순실 씨가 지금 62세예요. 예. 25년 실감이 안 나는데 밖에 예. 나가서 계산을 해보니까 62 더하기 지난번 입시
2대 입시 부정으로 3년 선고받았잖아요. 예, 예. 65. 예. 거기다가 25년 하면 90살에 출소하게 됩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거의 만으로 61세, 우리 나이로는 62세 지금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됩니다. 아무튼 그리고- 환갑이 넘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90에 출소한다라고 보니까 이거 완전히 끔찍해서 아마 밖에 나가서 비명을 지른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비명을 지르면서 그 법정에서 윤석열 검사 비롯해서 예, 예. 수사 담당했던 검사를 한 사람 한 사람 예, 예. 다 얘기했는데 예. 기억나실 겁니다. 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라고 예, 특검에 예. 들어가면서 소리 질렀던 거 바로 자기가 정치 보복을 당하고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예. 그 얘기를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드네요. 최순실 주변 사람들은 왜 그러는 걸까요? 제가 써달라고 먼저 부탁을 했는데 최영호 소장님 네. 왜 그 그럽니까 이게? 저는 뭐 등 돌린 이유보다는요. 예. 그 다음 거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렇죠. 그 질문도 네. 있습니다. 예, 이 25년 구형이 됐는데 네, 이게 네. 혹시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어떤 영향이 있을까? 그렇죠. 아마 공무원들이 1억 이상 뇌물을 받으면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시다시피 최순실 씨는 국정농단의 종범 아니었겠습니까? 네. 25년을 받았는데 현재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예. 25년보다 더 높은 저는 뭐 무기징역 이상형이 나오지 않을까. 그것이 가장 재판부에서 지금 곧 있을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에 있어서 아마 최순실 씨의 구형과 선고가 가장 큰 기준이 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